1. 영유아 발달 및 장애 진단.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장애 바라보기, 영유아 발달 지표, 장애 진단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자녀의 장애 바라보기. 장애란 신체, 인지, 지적 능력, 정신, 감각, 발달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손상이 생겨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한이 생기는 것을 뜻하며 그 제한으로 인해 활동과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것까지를 장애에 포함합니다. 만약 모든 계단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활동과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는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애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일생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은 장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장애를 바라보는 부모의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장애를 부정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죄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되면 자녀 양육뿐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적절히 풀어갈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녀가 가진 잠재력을 믿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세요.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맡고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 발달 지표. 영유아기는 발달이 가장 중요한 과업인 시기이므로 아이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은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시기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역이 다르므로 해당 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각 원령별 발달 지표에 따른 3개월 아이의 발달 정도입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 운동, 감각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7개월 아이는 사회 정서적 영역, 운동, 언어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져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6개월 이후에는 혼자 앉을 수 있으며 웅얼거릴 수 있습니다. 12개월 아이는 사회 정서적 영역, 학습, 언어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며 운동 영역이 대운동과 미세운동으로 나뉘어 발달합니다. 18개월 아이는 사회 정서적 영역, 학습, 언어, 대운동, 미세운동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24개월 아이는 사회 정서적 영역, 학습, 언어, 대운동, 미세운동 부분에서 발달이 이루어져 두 단어로 된 문장을 구사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36개월 아이는 부모와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문장을 이해하며 자전거를 타거나 연필로 선이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발달이 지속되는 시기이고 발달의 양상이 아이마다 다르므로 발달 지연을 보인다고 하여 장애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의 발달 지연을 확인하고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녀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크면 나아지겠지 등의 막연한 기대로 진단을 미루거나 진단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여러 곳에서 진단을 계속 되풀이해 받게 되면 아이의 연령과 상태에 적합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장애 진단 절차. 장애 진단 절차는 자녀의 발달 지연 발견, 선별 검사, 발달 장애에 대한 확실한 진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녀의 발달 지연은 인근 병의원, 장애인 복지관, 사설 치료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관찰, 면담, 영유아 검진 등을 통해 발견하거나 어린이집 교사 등 주변의 권고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녀의 발달 지연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이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는 교사가 선별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발달상의 지연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선별검사는 영유아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발달 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관찰이나 검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물론 선별검사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검사를 통해 보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달장애 전문의가 있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물론 선별검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달장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확실한 진단은 발달장애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고 경과가 뚜렷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발달장애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발달 지연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정 장애로 진단을 내리지 않고 경과를 살펴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후에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진단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10회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 9개월 이후의 영유아는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가능성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4.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 진단을 받는 것과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을 하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데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거동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직계 좀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해당합니다. 만약 이미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면 의사로부터 받은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신청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신청자의 장애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장애 중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중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이므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시점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등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 유형 역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소통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가진 잠재력을 믿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주세요. 아이의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면 발달장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아이의 연령과 상태에 적합한 치료와 교육을 위한 장애 진단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각종 복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